네, 안녕하세요. 이번 미래생활 디자인은 서빙 로봇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미래 사회에서 서빙 로봇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까? 사람들이 정말로 서빙 로봇을 원할까?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먼저 전달을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함께 소통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서빙 로봇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의 로봇들은 저렇게 생겼는데, 야, 정말 미학적으로는 호감이 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뭐 알리바바에서 만든 거는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런 바퀴형 로봇, 레일형 로봇도 있고, 저거는 접시를 이제 다 먹은 거를 수거해가는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뭐 수년 전부터 중국은 빠르게 곳곳에서 도입을 했죠. 자, 한국에서는 LG전자에서 클로이 시리즈로 이런 로봇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로봇 중에 한 대가 제일제면소 국수집에 이렇게 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LG전자 로봇 디자인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게, 저 로봇의 눈 보세요. 뭔가 귀엽나요? 저게 좀 이상해 보이나요? 다른 영상을 보시더라도 클로이 눈은 다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뭔가 저는 비호감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리고 제가 블로그 보면서도 저 눈 좀 어떻게 해봐라, 징그럽다, 이런 댓글을 저는 보기도 했어서 LG전자의 미학적 감각은 뭘까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 그 백화점에서는 펜이라는 서빙 로봇을 곳곳에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제일 적극적인 기업은 배달의 민족인 것 같아요. 직접 로봇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 LG전자라든지 그런 로봇들을 이제 렌탈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서빙 로봇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직접 체험해 보기 전에는 저도 들어올만 하겠다.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갖다 놓으면 손님들도 좋아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배민에서 테스트로 연 메리고 키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저걸 한번 체험을 해봤잖아요. 음식을 주문했더니 가져다 주기는 하는데, 저걸 이제 제가 직접 일어나가지고 접시를 제 테이블에 옮겨 놓아야 한다는 사실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라는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돌아가는, 어떻게 보자면 아직까지의 저 멍청함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결론이 안 났거든요. 자, 먼저 들었던 생각. 처음에는 보자마자 신기해 신기해, 재밌어 얘가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은 아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이거 내 일이 늘어났잖아 오히려, 이런 생각부터 뭔가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자, 직접 내가 일어나서 접시를 옮겨야 된다라는 거, 뭐 팔 길고 힘센 분들은 안 그래도 될 수도 있는데, 중국 상황들만 보시더라도 이렇고 뭐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려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제품만의 특성일 수 있는데, 이제 돌아가라고 눌러야지만 돌아간다는 거. 자, 그러니까 기존대로 종업원, 사람 종업원이 갖다 줬으면 저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갖다 주시는 거 감사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서빙 로봇은 한마디로 반셀프예요. 반셀프 서비스. 갖다 주는 건 로봇이 하는데 테이블에 놓는 건 제가 셀프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네이버에 들어가서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수집을 해봤는데, 저랑 똑같이 느끼신 분이 실제로 계세요. 더스쿠프 기자님께서는 체험을 해봤더니 4인용 테이블 안쪽에 있는 사람은 그 팔이 멀어서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뻗어가지고 옮기는 게 불안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업원이 와가지고 서빙을 해줬다라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그럼 반셀프로 할 거면 차라리 아예 셀프로 해야지 오히려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줄이고 로봇 비용도 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줄일 거면 아예 그냥 셀프로 바꾸는 게 어떠냐. 자, 배달의 민족 렌탈 프로그램 요금을 보시게 되면은 24개월 약정을 했을 때 80만 원에서 월 90만 원이 들어갑니다. 36개월로 하면 좀 싸지죠. 그리고 설치비, 철거 비용이 이렇게 또 따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아낄 거면은 정말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물론 예를 들어서 엄청 넓은 냉면집이다.
뭐 그런 경우에는 셀프로 이동하기 거리가 멀 수도 있으니까 뭐 유용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재미난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로봇 그 서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이 머릿속에 박힐 때쯤 다음 주에 제가 실제 사람이 서빙하는 식당에 갔는데, 아니 서빙해주는 직원분께서 너무 불친절하신 거예요. 말을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툭툭 놓고 뭐 음식 해주는 것도 너무 성의 없게 해주시니까 또 바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사람이 불친절할 바에는 로봇 서빙이 차라리 낫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로봇한테는 그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를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불친절한 곳이라면 일단 맛이 엄청 뛰어나지 않은 이상 안 갈 텐데, 그럼 불친절함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는 게 또 로봇 서빙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식당마다 다를 수 있겠죠, 환경이. 뭐 맥도날드라든지 피자 뭐 이런 가게 같은 경우에 캐주얼하잖아요. 또 가성비 식당 이런 곳에서는 뭐 충분히 저는 뭐 손님들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로봇을 도입하는 게 가격이 정말 저렴한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피자헛에서는 이렇게 배민에서 렌탈해주는 로봇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서빙 로봇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이 좋아할까요? 로봇이 서빙하면 오히려 그 분위기 내려고 간 그곳에서 기분을 잡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비싼 식당 가면은 그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부터 다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가 대접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빙 로봇을 생각할 때 꼭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식사 대접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해준다는 그 경험이 그 식사의 가치를 올려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로봇이 과연 그런 게 될까? 이런 의문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줄 서서 먹는 맛집, 뭐 제주도 연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징이 그거잖아요. 남자 사장님의 아주 정성스러운 준비, 여자 사장님의 그 정성스러운 친절한 서비스, 이게 강점인데, 이런 곳에 줄 서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로봇이 서빙해준다? 기분 잡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노포 맛집 있잖아요. 줄 서서 먹는 곳들, 뭐 지역에 숨겨져 있는 짬뽕집 줄 서서 들어갔는데 서빙이 만약에 로봇이 해준다? 그 노포에서 즐길 수 있는 그 고수의 느낌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도입될 수 있는 곳이 그 서빙 로봇은 굉장히 한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드는 생각이, 야, 이 음식, 외식 문화라는 것이 인간미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음식 맛뿐만이 아니라 식사 경험에 로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골목식당 매니아라 다 챙겨보거든요. 근데 이 골목식당에서 백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는 게 웃겨요. 이 맛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대기 시간, 뭐 이런 것들, 메뉴판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드는 생각이, 백종원 대표는 과연 서빙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서빙 로봇이 식사 경험을 과연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블로그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로봇이 해주는 서빙이 신기해서 처음엔 좋았는데 그런 만큼 일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서비스를 받기 힘들었어요. 호출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식사 경험이 저하됐다고 이분은 느끼신 겁니다. 물론 초창기라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리 발전해도 정말로 이게 좋아질까? 그게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자, 마지막 6번째. 아니 그러면은 서빙 로봇은 진짜로 좋아서가 아니라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미끼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체험해봤던 메리고 키친이라고 하는 이 배민에서 테스트해본 곳, 저는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맛이 별로 없었어요. 제 입맛에. 가격은 싸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로봇이 서빙을 하건 말건 뭐죠? 제일 중요한 건 맛이에요. 맛있어야 간다는 거지, 로봇 때문에 가는 건 한 번에 끝난다는 거죠. 처음 한 번. 자, 그리고 골목식당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그 사장님 두 분이 하시는 가게인데 원 테이블 식당이에요.
음식 맛은 그냥 그런데 분위기를 정말 좋게 만들어준 그런 식당이었거든요. 여기도 백다표님이 딱 먹어보더니 분위기는 좋은데 내가 고루한가? 이 맛있어야 오지 뭐 이런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맛인데 로봇 때문에 올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 또 카페 보시라고 해가지고 그 로봇이 저렇게 드립커피를 내려주는 거 소개해드렸잖아요. 저기는 맛있어요. 로봇이 내려주는데 진짜로 맛있습니다. 그 원두를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케이크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물론 로봇이 만든 케이크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림만 그려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올해 1년 지나서 또 가봤더니 한산한 거예요. 원래 성수동의 예쁜 카페들은 북적북적 하거든요. 뭐 대림창고라든지 예쁜 카페들 블루보틀도 있고 해가지고 북적북적 하는데 여기는 제가 간 날이 유난히 그랬던 건지 너무 한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는 게 인테리어 요소의 오점이 되지는 않는가. 자, 뭐냐면은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 입장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기계적인 것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제일제면소 국수집이잖아요. 인테리어 보시게 되면은 나무로 되어 있고 좀 예스러운 분위기로 해놨는데 여기에 갑분로죠. 갑자기 분위기 로봇. 얘가 튀어나오게 되면 식사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까? 인테리어 요소에 얘가 정말로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서빙 로봇,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러니까 저는 미래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저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댓글을 통해서 우리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또 이 댓글을 보시면서 이 서빙 로봇 개발하시는 분들이 영감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콘텐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